하시고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막 좀 나오고 있죠, 이 마이크. 네, 조금 크게. 옛날 습성이 영화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오늘 밖에서도 휘랑 계속 얘기했는데 영화가 처음에 그 문장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되게 명확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이런 영화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지나가면서 그 배가 그 파편들이 맞춰지는 기분? 그걸 들면서 아 더 큰 예산으로 이들이 찍었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들구나. 이 정말 좀 울기도 하고 살짝 참았는데 네. 뭔가 이상한 포인트에서 약간 울컥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포인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단 차차 지구하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저도 크네 이거 좀. 네. 이거 저도 좋았는데 연기를 제가 처음 보니까 난 가끔 어쩌다 인사드리고 이러다가 처음 보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놀랬어요. 노래를 아니 뮤베분들께서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장르가 다양하더라고요, 영화 한 편에. 거의 다세포 소녀와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후로 이렇게 복합적인 장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노래를 너무 잘하셨죠. 놀랬어요. 연기는 당연히 너무 잘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뮤지컬을 딱 하나 했는데 넌센스 했습니다. 오 넌센스 메리앤 역할 했고요. 아. 네, 알토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명작이죠. 네, 다시는 써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노래방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코인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 조민영 연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초반부에 저건 제가 체킹을 했어요 머릿속에. 저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었던 게 맨 처음에 그 어떤 벽에 몰려서 첫 앵글에서 막 총을 쏘고 여기 써잖아요. 네. 조민영이 쏘는 좀 멋쟁이 외계인 선배 같은 느낌, 리더 같은? 뒤에 그거 하는데 자꾸 귀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디렉션인 것 같은데 본인이 감독이자 배우잖아요. 스스로 그런 디렉션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왜 귀여운 표정을 자꾸 지으시면서 총을 쏘시는데 그 정확하게 보셨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실망하셨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형 지인 빼고는 다 먹힌 거 같아요. 좀 괜찮으셨어요? 그 약간 총을 쏘는데 되게 차밍차밍한 표정으로 막 쏘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엄지척. 엄지척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그 코멘트를 기억하고 더 이렇게 안 그러고 까불지 않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이제 시도해 보는 걸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자꾸 이게 어쨌든 코미디 톤의 매너가 있어서 좀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해서 웃어서 짜증났던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뒷부분에 진지한데 줄님이 그 분장도 아닌 것이 피칠하는데 거의 군대 이거 위장크림 바르듯이 피칠갑을 하고 하는데 그 레이어가 막 섞이면서 현실과 가상과 이런 게 섞이면서 그 설계가 먹히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걸 설계해서 저분 왜 처음에 저렇게 했을까 했는데 저거 자꾸 레이어를 지금 섞구나. 그런 것들이 먹히는 나 자신. 그래서 근데 그게 영화에 엄청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 콘진에 있는 순간들이 컨셉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뭐 불가사리나 뭐 다른 코미디 콘텐츠도 좋았는데 그런 어설프게 엮여 있는 것들이 독립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상업 영화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스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는 방향이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사다난한 가사를 어떻게 봤냐고 말하면 그냥 뮤지컬로서 뮤지컬로서 그 가사를 굳이 듣는 거 들을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선 유효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선 어쨌든 주인공 인물이 어쨌든 그런 장르, 현실이 아닌 어떤 장르. 사실 뮤지컬은 일상을 노래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음악으로 말하는 장르인데 그거 비현실적이잖아요. 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과의 벗어난 여러 가지 자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세상, 자기가 상상하는 그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장르처럼 레이어가 두 개로 의도적으로 쓰여 있다고 느껴져서 사실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뮤지컬 장르만의 특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힘, 그것이 이 여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기 안의 세상 그거와 완전히 잘 붙어서 저는 뭐 그 소스를 쓴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좀 길게 한 챕터를 썼잖아요. 10분가량 쫙 밀어버리고 다시 재등장시키지 않고 하나의 장르를 밀었는데 하나의 어떤 그 시간의 시절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 중에서 어떤 여러 개의 자기 세상 중에 하나를 쫙 밀어버린 힘이 느껴져서 저는 참 잘 썼다 장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고민 그리고 혹은 뭐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네. 연기할 때. 저는 그 원래 옛날에 형이랑 작업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집중력이 되게 좋은 배우거든요. 그렇죠. 집중 맞아요. 집중력이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다친 적이 좀 있었어요. 음. 근데 요즘에 요즘 들어라기보단 최근에 계속 공연을 하거나 플레이를 하면서 즐겁다? 이런 거구나 말로 즐겁다고 느끼는 것이 아까 말한 관객도 포함인데 옛날에 저희 둘이 그 아까 특별 출연했던 실록 누나 김실록 배우한테 뷰포인트 워크숍을 받았었거든요. 형 없었나? 나도. 형 없었고 누나가 해줬었는데 돈 내고 했어요. 네. 그 뷰포인트는 어째 공간 거리감이나 공간 지각,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밸런싱 이거를 계속 의식하지 않고 운용하는 감각을 익히는 계열의 기술이잖아요. 맞나요? 네. 그런 계열의 기술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거리감을 최종 발표 때 묵살하고 누나 얼굴에 이렇게 빵을 소금빵이었다고. 크림빵 크림빵. 크림빵을 깼는데 그거 가지고 그 아까 특별 출연 아니지 메인 출연했던 학원 선생님 형도 같이 있는데 그 형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넌 뷰포인트를 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넌 충동해졌어 이렇게 혼났었는데 요즘 들어 그 충동을 좀 억제한다기보단 놔두고 그 시간이든 공기든 관객분들 컨디션도 있잖아요. 날이 더우면 짜증이 나고 비가 오면 습해서 소리가 울리고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밸런싱을 찾아가는 것이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 흐름처럼.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거 공연에 다행히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여러 번 지금 하는 공연이 더블 캐스트라서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다행히 많이 이렇게 시도해보고 운용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좀 그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형이 물어봐서 내가 뭐에 관심 있지? 그랬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김실록 배우랑 카톡을 했는데 그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승환이가 내 얼굴에 빵을 집어던졌는데 집어던진 게 아니고 집어던진 게 아니고 뭔가 아니 난 이거 말이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왔어. 근데 누나가 나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 승환아 뭘 해줘 이런 눈빛. 난 손에 빵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누나가 아 그때 승환이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카톡이 있었습니다. 예. 피비언님 혹시 저는 사실 두 분이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셨을까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사실 해외 영화제는 판타스틱 영화제 위주로 많이 갔는데 국내에서는 여성 영화제 위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성 관객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만난 편이었고, 근데 저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적인 영화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남성 관객들, 젊은 남자 동료들과 영화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도 작가로서, 연출로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답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두 분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셨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뭐 꼭 그런 젠더적인 게 아니다. 아니요, 젠더를 시작하자마자 그 남혐이라는 단어로 걸어주셔가지고 전 남자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러니까 날카롭다고 말하기 뭐하는데 좀 혐오라는 단어니까 혐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단어로 시작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날카로워질까 이런 사실 공포도 있었죠. 사실 내가 이걸 어떻게 사고하면서 봐야지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근데 해야 할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만큼 그러니까 공격적이지 않게 좀 뭐라 하죠? 그 이야기도 하면서 젠더의 이야기, 뭐 페미니즘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건드리셨는데 그것들이 제 생각엔 그 방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잃지 않고 저는 이거 여성 영화제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외국은 조금 더 빠르니까 외국에서 판타스틱 영화제나 어떤 이런 SF 계열의 어떤 블랙 코미디 장르의 그 계열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모두가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좀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게 시작부터 느껴졌는데 불편함으로 시작해서 뭔가 그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 이야기가 왜 여전히 존재하고 마지막에 또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서원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미랑이 오마주처럼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한 것처럼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전히 그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마치 정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해 나가야 하고 비단 이건 젠더의 문제가 아니고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주로 남성이 많았었고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사유하는지 고발이라는 소재를 통해 하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고발하고 용서를 바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까지 저는 제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저 사람의 파멸인지 계속 얘기하는 총으로 죽이는 것인지 근데 주인공이 하나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원하는 건 우리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용서라고 저는 그러니까 사과 진심 어린 사과를 궁극적으로 바랬기에 그 죽이고 싶다는 증오, 분노를 지속적으로 초중반에 표출하지 않았나. 하지만 하나가 진정 원했던 건 저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어. 맞지만 그 이전에 나에 대한 그 과거 일에 대한 사과, 선행돼야 될 것들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젠더도 아니고 판타스틱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자기 안에 어떤 걸 깨고 마치 데미안처럼 뭔가를 깨고 세상을 마주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들을 되게 B급을 빙자한 코미디 형식으로 저는 잘 제안했다고
느꼈어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 진짜. 달콤한 목소리로 말씀 너무 달콤하게. 잘하시네요. 좀 잠겨가지고. 저도 뭐 아까 말했다시피 비슷한 생각인데 그 보라색 머리였나? 마지막에? 네, 보라색 머리 그 친구는 어쨌든 죽었는데 엄지 날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귀엽도록. 걔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 항상 너 죽어라고 하지만 영화 내내 사실 이걸 얘를 위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송곳 같은 초중반들이 저는 그 마지막 엄지척으로 저 친구의 존재 이유는 사실 누군가가 망하길 바람, 누군가가 죽길 바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 있음, 그리고 지지할 의사 있음, 뭔가 이런 것처럼 좀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이 좀 다양한 걸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순히 이걸 어떤 통쾌한 어떤 목수곡이 아니라 뭔가 방향성 그런 상황과 그런 것에서도 할 거 다 하잖아요. 찾아가고 용기 내서 그런 거 다 찾고 당사자 만나고 그리고 사과 요청하고 다 했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고 근데 그 사람은 하지 않을 사람인 걸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 나는 나를 구원할 자격이 있음 엄지척으로 날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 나를 어떤 과거를 죽인다는 그냥 표면으로 봤고 리스펙으로 봤어요. 진짜 말씀 잘하시는 있을까요? 당연히 저도 이기탁이 있고 누군가는 제가 이기탁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겠죠. 저 살면서 제가 모르는 실수나 이런 것들 했을 수도 있고 저도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든 어떤 시절에 이기탁이 있으니까 막 초등학교 때 어떤 애 찾아가고 싶고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이기탁 그래서 제가 윤상원 선배님을 참 배워서 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게 두둔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 친구는 그 마지막 태도도 제가 봤을 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찾아온 사람들이 뭔가 그 어떤 초연함을 느꼈다고 했나? 그 모르겠어요. 그 설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선배님이 워낙 연기를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시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찻집에 온 것 같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흥분하지 않게. 그래서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봤고 이미 지나온 초연한 자인 척하는 것까지 정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말로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행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죽지 말고. 네, 죽지 말고. 삐변.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면 그 지구 최후의 여자 정말 공들여서 두 분께서 열심히 만드신 영화니까 사연관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막 트위터나 뭐 이런데 많이 좋았다면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좋지 않았다면 좋은 지점을 상상해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또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전히 단단한 영화들도 세상에 많지만 그거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뇌절에 거듭하는 영화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런 창작물들이 나와서 더 단단하게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많이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